그 아버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해놓으시고 자료도 있는데요. 약간 좀 불투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작년에 이제 아버지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산에 그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뭐 묘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화장을 해서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님 바로 옆에, 그러니까 봉분 옆에다가 외척에다가 그 한 1m 남짓 하는 데다가 이제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1m 정도 아니면 70m 정도, 70cm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70cm가 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하나 걸리고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그 외층 옆에다가 모셔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요즘 그 항아리 같은 거를 잘 좀 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 장례사들이 자연 부패가 될 수 있는 그 오동나무 작은 그 네모난 상자에다가 그 아버님 그 유골을 모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이 또 이제 발화가 된다고 해서 그 세 가지가 좀 괜찮은지 아니면 다시 추근을 드리고 뭐 정정을 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례문화는 제가 그동안도 많이 강의를 해놓았는데 오늘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산소 봉분이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옆에다가 1m든 2m든 떨어진 곳에다가 70전이든 1m든 파고 유골을 묻으면 되냐고 물었는데 이건 이렇게 묻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땅 여백이 있을 때는 가급적 좀 멀리 한 2m, 3m를 떼서 묻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땅 여백이 있을 때는, 제 말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m 띄어서라도 모시지만 땅 여백이 있어 옆에 여백이 있을 때는 2m나 3m 정도 떼서 모시는 게 더 좋다. 그건 왜 그러냐? 할아버지 산소든 할머니 산소든 옆에를 판다는 건 훼손이거든. 어찌됐든 옆에를 판다는 건 그 자체가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m 정도 떨어진 공간이 있다면 더 좋다. 물론 그 이상 떨어져도 좋아요. 5m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근데 도저히 땅 여백이 없어. 그래서 부득이 1m나 2m 떨어졌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산소 옆에를 70cm든 1m든 파고 모실 때 1차적으로 산소 주변을 훼손한 건 되지만 어찌됐든 한 가족 개념이니까 바로 또 묻어드리고 메꾸니까 상처는 냈지만 바로 또 치료해주는 꼴이 되니까 이건 받아들여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10cm가 깊이가 닿지 않았을 때는 다시 파야 되는. 근데 이미 모셨다면, 그걸 굳이 또 다시 파고 이러는 것은 득되지 않습니다. 설령 50cm만 팠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모셔야지 또 파가지고 또 손을 대는 건 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 설령 본인 행위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여야지 또 파고 또 새로 묻고 하는 건 득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준비할 때 70cm 이상 1m 정도를 파고 모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본인 생각은 내가 볼 때 한 50cm 정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이미 모신 거라면 손대지 마라. 다시 손대는 건 득되지 않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썩는 나무
오동나무 상자. 예, 예, 그러니까 오래되면 썩는 오동나무 상자 또는 흙으로 만든 숨쉬는 항아리 이런 데다가 유골을 담아서 땅에다 모시는 건 좋습니다. 제가 창호지에 싸서 모시거나 유골을 직접 모시는 것도 좋다고 한 건 더 빨리 자연으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오동나무라든가 숨이 쉬는 항아리 있죠. 그러니까 숨 쉬는 항아리, 예, 흙으로 만든 숨 쉬는 항아리 또는 오동나무 상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유골을 담아가지고 한 1m 정도 판 다음에 모셔드리는 것도 대단히 좋다. 왜 좋으냐? 화장을 하면 거기 인기가 보통 적게는 1%, 많게는 3% 내지 5%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생에 살던 집착이 약간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오동나무 상자든 그 숨쉬는 항아리든 이렇게 자연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담아서 모시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 한난 조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걸 물병으로 좀 예를 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게 유골함이라고 합시다. 근데 숨 쉬지도 않는 항아리, 예? 이렇게 완전 도기 항아리요. 또는 이렇게 숨 쉬지 않는 그런 유골함 이런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납골당 돌로 만든 납골당에 넣어놓는단 말입니다. 노출형으로. 노출형이라는 말이 돌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칸칸이 넣어놓는 걸 노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아파트형으로 이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아파트형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칸칸이 넣어놓는 행. 또 저 납골당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칸칸이 한 칸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분양해가지고 넣어놓는 유골 아파트.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유골 아파트. 이렇게 넣어놓는 행위. 득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5년, 10년이 되면 습이 차고 한난 조습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건조해지거나 때로는 습해지거나 때로는 벌레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중으로 조상님을 괴롭히는 게 되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숨쉬는 도기 또는 오동나무 이런 데다 잘 모셔가지고 땅에다 묻게 되면 이 한난 조습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서 습도 안 차고 벌레도 안 생기고 조화를 잘 이루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한 기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더라도 그 조상님 유골 에너지가 안식을 할 수 있다. 습도 안 생기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안정되게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 역시 오동나무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굳이 창호지나 이런 종이에 싸지 않더라도 그 숨쉬는 항아리하고 오동나무 같은 데 잘 유골을 담아서 1m를 파고 이렇게 잘 안장시켜 드린다면 그 또한 그 유골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으면 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1m를 파고 고운 옥으로 반듯하게 털을 닦은 다음에 고운 옥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유골을 딱 부어요. 부은 다음에 손으로 매끈하게 펴드리는 거야. 이렇게 펴드리고 또 좋은 옥으로 묻어. 그리고 이제 일반 흙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밟아서 다지는 거야.
그러면 역시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오래 가는 방법, 창호지로 잘 싸서 1m를 파고 그대로 묻어들이면 역시 창호지가 지기를 흡수하면서 보세요. 지기를 흡수하면서 유골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습도 안 생기고, 그리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냥 창호지가 이 지기를 흡수하면서 유골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 이 또한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단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1단계. 아무 물건을 쓰지 않고 1m를 파서 반듯하게 흙을 고르게 한 다음에 유골을 부어서 이렇게 잘 펴서 자연으로 돌려드린다. 잘 펴서 좋은 흙으로 덮어드리고 일반 흙으로 덮어서 자연으로 돌려드린다. 두 번째, 창호지에 잘 싸서 1m를 파고 그대로 안장시켜드리고 좋은 흙으로 묻어서 자연으로 돌려드린다. 세 번째, 숨쉬는 항아리나 또는 오동나무 그런 그런 함에다가, 그러니까 오동나무 함, 이런 함에다가 유골을 담아가지고 1m를 파고 이렇게 안장을 잘 해드린다. 이 세 가지가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영혼이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오동나무나 숨쉬는 단지에 담아서 모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옮긴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왜 그러냐? 단지다 담거나 오동나무에 담게 되면 10년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파보면 10년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15년, 20년 되면 나무도 썩고 단지도 썩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10년 정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 옮길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단지라든가 오동나무에 담아서 오동나무 함에 담아서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영원히 자연으로 돌린다는 개념일 때는 그런 항아리도 필요 없고 오동나무도 필요 없고 창호지도 필요 없다. 영원히 자연으로 이 자리에서 돌려드린다. 그때는 깨끗하게 땅을 잘 이렇게 좋은 흙으로 다스린 다음에 그대로 부어서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해드리는 게 최고의 방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서 화장을 했어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80, 90, 100살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가지고 자손들이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숨쉬지도 않는 단지 속에서 습 차면서 벌레 생기는데 납골 아파트에서 평생 있고 싶습니까? 그냥 어차피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산천에 묻혀가지고 영혼이 자연스럽게 보세요. 영혼은 이 천상세계로 가고 이 육골은 자연으로 그대로 돌려서 해탈하고 싶지 이 단지 안에 갇혀가지고 벌레 생기면서 평생 있고 싶냐고.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손들의 집착으로 여기다 담아가지고 노출시켜가지고 봐봐. 이 납골당 아파트에 노출시켜가지고 추울 때는 차갑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뜨겁고 덥고 해가지고 세월 지난 다음에 벌레가 끼고 이 단지 안에 여러분이 유골이 갇히고 싶냐고.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면의 마음은 저 공기 좋은 산천의 자연으로 유골이라도 돌아가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영혼은 티 없이 천상으로 가고 싶다. 이 마음이지 단지에서 묶여서 뭐 할 건데, 여기에 갇혀서 뭐 할 건데. 후손들이 미련해가지고 그런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다고 하니까 그 후손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미련한 건 미련한 거거든. 깨우치지 못하면 미련한 거예요. 응? 이런 법문이나 이런 강의를 잘 해주었더니 보세요. 형제들한테 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형제들 깨우치려고 보여주었더니 강의를 보고도 못 깨우치고 등신 같은 판단을 하고 등신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내가 수없이 봤어요. 응? 이렇게 좋은 법문을 보여주고 깨우쳐주면 그걸 받아들여서 바르게 써야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미련한 그 집착에 빠져가지고 조상들을 갖다가 그 썰렁한 데다 영원히 노출시켜 놓고 돌단지에다가 그냥 담아놓고 돌 아파트에다 담아놓고 평생 그렇게 가다 놓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도원가족 깨우쳐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묶여있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납골 아파트 모셔놓고 3년 5년은 찾아가요. 그리고 5년 지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 지나면 안 가게 됩니다. 왜? 관리 필요도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자연으로 돌려드려서 해탈시켜드려야지요. 불질러서 보세요. 불질러서 불사질러가지고 화장했는데 무슨 집착이 남아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불을 지르지 말아야지. 예? 불 질러가지고 화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미 자연으로 돌리려고 화장을 한 거거든. 그래놓고 무슨 집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효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놔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효심을 갖는 건 좋아요. 조상을 소중히 여기고 유골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유골이라도 잘 모시고자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조상님을 내 잣대로 묶어놓고 차가운 데다 묶어놓고 벌레 생기게 하고 이런 행은 나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유골이라도 조상님을 소중히 여기고 잘 모셔드리고 이렇게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집착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부모님을 화장했더라도 정성껏 좋은 자리에 모셔드리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술 한 잔이라도 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효의 마음으로 행하는 건 대단히 좋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1%만 있어도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효의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에너지는 통하는 거예요. 조상님하고. 비록 유골의 에너지가 있든 없든 내가 효의 마음으로 바르게 대한다면 조상의 기운과 내 기운은 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잘못될 때는 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상님을 이렇게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정성껏 모시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우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조상님을 모시게 될 경우 거룩한 마음, 효의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 유골을 함에 담든 숨쉬는 단지에 담든 오동나무에 담든 잘 담아서 모시되 아파트형에다 가다 놓지 말고 자연으로 잘 모셔드려라. 땅속에 모셔드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되고 조상님한테도 득이 된다.
절대 노출형으로 아파트형으로 모시는 건 미련한 행위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깨우치고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